잘 쓰는 기능만 쏙 뽑아 배우는 파워포인트 퀵 스타트. 시간이 없을 때 빨리 슬라이드를 만드는 법 실습편입니다. 맨바닥에서 시작하지 않는 두 번째 기술. 이거 관련해서 슬라이드 개요, 테마, 스마트 아트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개요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개요는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개요 선택하면 파일 열기 창이 뜬다 그랬죠? 파일 열기 창에서 doc나 rtf로 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온다. 자, 그러면 지금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요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개요를 보시면 슬라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 내용들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모양의 아이콘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슬라이드가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단축키가 한 가지 있었죠. 자, 정리를 해보면 엔터는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거나 단락을 분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는 단락을 합쳐주거나 병합하거나 혹은 슬라이드를 없애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비어있는 슬라이드를 지우기 위해서 딜리트 키를 지금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자, 비어있는 슬라이드를 쭉 눌러서 쓸데없는 것들을 지우고 정리를 하는 거죠. 예, 대충 다 지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복습 차원에서 개요 자리를 설명드렸었죠. 개요 자리는 제목 자리와 내용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슬라이드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같은 부분은 바로 제목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리고 그 하단 부분에 나타나는 것들, 지금 하단 부분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제목 자리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 전부 다 제목 위치에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를 조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설 목적은 타이틀 자리에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목 자리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내용, 본 과목은 뭐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제목 자리가 아니라 내용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목 자리는 위계로 봤을 때 최상위 위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위치에서 한 단계 내려가기 위해서는 탭 키를 눌러서 수준을 한 수준 낮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 과목은 개설 목적 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목표는 한 단위 수업을 설계하고의 하위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탭을 눌러서 위계를 조정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도 식으로. 자, 만약에 탭을 한번 더 눌렀어요. 자, 그러면 위계가 한 수준 더 밑으로 들어갔죠. 이거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Shift 탭을 눌러서 한 수준 위로 올려 올 수 있습니다. 자, 딜리트를 누르고 탭 키를 눌러서 수준을 맞춰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그 다음 여기 개요에서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실습을 위해서 한 가지만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본 과목은 한 단위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과업하고, 자, 엔터를 한번 치면 어떻게 되죠? 예, 단락이 구분된다 그랬죠. 엔터의 역할은 단락을 구분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터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슬라이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줘요. 자, 그때는 제목 자리에서 엔터를 한번 쳐주면 슬라이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제목 자리에서 다시 딜리트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단락에서 엔터를 쳤을 때는 단락이 분리가 되고 제목 자리에서 엔터를 쳤을 때는 슬라이드가 생긴다. 딜리트는 그 반대로 작용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대한 디자인을 입히려고 하는데요. 디자인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파워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입히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개요에 대한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슬라이드로 오시고요. 자, 디자인 탭을 보시면 이미 파워포인트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디자인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마라고 해요. 자, 여러가지 테마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린 요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배경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특정한 서식들, 서식이라고 하면 폰트의 크기라든가 이런 글머리 기호라든가 폰트 크기, 두께 이런 것들, 이런 서식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이미 예전에 작성된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거기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테마 찾아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 파일 열기 창이 나오죠. 자, PPT 파일을 찾아서 샘플이라고 하는 PPT 파일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된 파일에 들어있는 디자인 서식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PPT 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디자인 서식들, 이것들이 지금 내가 만든 문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확인하셨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파일에서 불러온, 지금 어떤 파일을 불러왔냐면요. 자, 지금 잠깐 로딩을 해드리면, 자, 요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존 PPT 파일에서 서식을 가져와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본 활용 기능 중에서 이번엔 스마트 아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의 내용을 보면 수업 참여도, 개인 과제 제출, 퀴즈 이렇게 자,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해를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도해로 바꾸고자 하는 텍스트를 먼저 블럭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중간 부분에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선택을 하면, 자, 옆으로 여러 가지 도해들이 나타나죠. 자, 도해들이 나타나는데 세로 블록 목록형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아트와 함께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편집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쓰이는 단축키는 아까 개요를 편집할 때 썼던 단축키들이 그대로 활용됩니다. 자, 어떤 게 있었죠? 탭, 쉬프트 탭, 딜리트, 엔터. 이 네 가지 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과 수업 참여도를 분리하려고 해요. 자, 이걸 왜 분리하려고 하냐면 일과 수업 참여도를 분리한 다음에 위계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일과 수업 참여도 요 가운데 엔터를 한번 치면 항목이 분리됐습니다. 자, 항목이 분리되는 건 항상 엔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업 참여도를 1 밑으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위계 수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탭을 누르면 한 수 밑으로 내려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개인 과제하고 2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고 탭을 누르면 분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엔터 치고 탭을 누르면 분리가 됩니다. 자, 스마트 아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평가해서 알아서 그 디자인 서식들, 레이아웃을 변경시켜 줍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어떤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불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업 참여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텍스트의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는 잘 변경이 되죠. 자, 이런 폰트 속성은 잘 변경이 되는데 글머리 기호가 자, 이런 점이 아니라 네모로 바꾸고 싶다. 그럼 홈 탭에 가서 바꾸려고 보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해서 아무리 이거를
눌러봐도 비활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머리를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요 도형들의 좀 간격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간격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걸 길게 늘렸습니다. 늘리고 싶은데 왠지 조정이 좀 잘 안 되죠. 조정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크기를 늘리면 안에 있는 도형들도 바뀌어 버리고, 간격들을 조정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정 간격 내에서만 움직이고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치를 편집할 때 스마트 아트 상에서 할 때는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스마트 아트의 편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밖으로 꺼냅니다. 자, 밖으로 꺼내는 방법은, 자,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도형으로 변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 자, 스마트 아트가 아니라 이제 얘는 도형 객체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룹을 해제하면 이제 하나씩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물론 아까 안 됐었던 글머리 기호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래서 스마트 아트 상에서는 일관된 편집을 활용하고 개별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도형으로 변환해서 하는 것, 그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